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졸업생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나란히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여러 선후배들과 함께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배웠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의 힘과 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KBS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에는 JTBC 골프 아나운서 그리고 광주 SBS에서 또 8시 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많은 행사와 이런 방송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전하는 직업을 가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한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라이언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라이언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네, 술 취해서 뻗은 사람, 즉 영어로 표현하면 드렁큰이죠. 이 드렁큰이 바로 저의 학창 시절 별명이었습니다. 제 별명이 이 드렁큰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횡설수설하고 두서가 없고 또 말을 할 때 받침이 없잖아요. 막 거의 애기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저였는데요. 그렇게 드렁큰이었던 제가 아나운서, 말을 하는 사람을 꿈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졸업 즈음에 어떤 한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 엑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턴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수적인 일을 처리하곤 했었는데 그것보다 매일매일 똑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참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긴 했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제가 춤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JDA 아시나요? 제가 재즈 댄스 동아리라고 이 소극장에서 공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공연을 하면서 무대에 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앉아서 일을 하려니까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어떤 방송을 출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드렁큰이 제 별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드렁큰 말을 횡설수설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학교에서 발표 수업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발표 수업을 할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청중을 보면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대본만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 하면은 차라리 춤을 추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말하는 게 그 무엇보다 두렵고 굉장히 저에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있는 이야기,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전달되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 서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직업,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구나. 그때는 사실 아나운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회사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런 방송 출연을 하면서 나 이 일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아나운서 하고 싶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음? 그거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사실 내가 말하는 걸 정말 잘 못하기도 하고 남 앞에서 제대로 말해 본 적도 없는데 '무모한 도전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송 출연을 우연히 하게 되면서 '아 나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서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무대에서 만나는 걸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구나.' 깨닫는 후에 그 뒤로는 '아 누가 뭐래도 나는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나 아나운서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네가? 너 말 못하잖아. 야 그냥 하던 일 계속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갑자기 잘 다니던 그 인턴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다니면 이제 정규직으로 바뀌는 인턴이었거든요. 계속하면 정규직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어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24, 25 살에 그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늦은 나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야 그 아나운서 준비하기엔 너 나이가 너무 많아." 어떤 분은 "야 얼굴 김태희여야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일단 "아나운서 그 돈 많이 필요한데 우리 집은 그럴 돈 없다." 말씀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인맥이 있어야 된다." 소위 백이라고 하죠. "백이 있어야 아나운서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제 대학교 친구는요. 저한테 "네가 아나운서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빼고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를 믿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So what?" 그래서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제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그냥 근거 없이 '나 할 수 있어. 난 될 거야.'라는 믿음만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쉽게 될 수 있었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를 해 주셨던 부모님이셨는데요. 거기서 저는 작은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재미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따님이 전교에서 그림을 제일 못 그려요. 신경 좀 써 주세요." 이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참 황당스럽죠. 어떻게 생각하면 당황스러운 일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리 딸이 그림을 못 그려서 뭔가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으로 저를 이제 미술을 특별 활동을 시킵니다. 어렸으니까 전 뭣도 몰랐죠. 그래서 저는 2 학년 때부터요. 6 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똑같은 특별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전국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고요. 제 그림이 단 한 번도 뒤에 게시판에 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기 그림 걸어 놓잖아요. 잘 그린 그림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그림이 걸렸습니다. 즉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한 일을 계속한다면 '아 되는구나.' 전교에서 가장 못 그려서 전화까지 받았던 나였는데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건 좀 부끄럽긴 한데 재수를 했거든요. 제가 고3 때 받았던 제 성적표는 올 4등급이었습니다. 4, 4, 4, 4, 4.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너는 공부할 타입이 아니다. 그냥 맞춰서 가라." 했지만 제가 부모님을 설득시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은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의 이런 작은 성취를 해 가면서
제 스스로에게 믿음을 쌓아갔던 거죠. 그걸 자기주도적 성취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이번에도 아무도 나에게 된다고 안 했지만 난 할 수 있어. 내가 도전해보고 그 대신 기간을 정했죠. 내가 1년, 2년 딱 이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도전을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난 포기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거 있는 믿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작은 성취감에서 얻어낸 믿음이었는데요. 그러고 아나운서 학원을 갑니다. 아나운서 학원에서 원장 선생님이요. 저한테 수료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맨 처음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다. 머리는 노란 머리에 말도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너가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지?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난 너가 이렇게까지 남아있을 줄 몰랐다. 너가 지금까지 한 노력만큼 앞으로 더 노력하면 너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된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나운서 학원에서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학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되고 싶은 애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기회를 잡읍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엄청난 도전을 하죠. 모든 시험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방송 리포터도 가서 시험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여기 50번 이상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세보진 않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 제가 JTBC 기상캐스터 최종 면접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질문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최종 면접에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올라간 그 최종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도 못 받고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조언을 얻고 내려오는 그런 굴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도전을 하면서 제가 그냥 거기서 난 안 되나 봐 라고 무너졌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없었겠죠? 저는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그래 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맞아. 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남들보다 난 이 능력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노력을 해야 돼. 제 처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능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할수록 저는 저의 오답노트 그리고 성공에 더 다가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의 노하우 중 하나인데요. 면접장에 딱 들어갔을 때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저는 1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뽑히는 시험이었고 그래야만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1차 시험 때부터 난 최종까지 갈 거고 난 이 회사 직원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1차부터 나 이거 붙어야 되는데 나 1차 못 붙으면 안 되는데 그 흔들림을 갖고 있다면 그게 고스란히 심사위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나는 1차는 당연히 통과지. 면접 당연히 통과지. 그런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시험을 받고 결국은 JTBC 골프 아나운서 그리고 광주 SBS 아나운서 그리고 현재 KBS 기상캐스터까지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도전, 용기 있는 도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불안함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는, 아무도 몰라주는 이 세계에서 나조차도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드렁크니, 그 말더듬이가 아나운서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나도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다.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면 이 얘기를 할 수도 없었겠죠. 정말 밑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긍정적인 이 힘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나에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했던 일들이더라고요. 저는 저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어봤을 때 제가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몰랐는데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이런 소통하고 이런 일들을 리포터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점을 이어봤을 때 아, 내가 이걸 참 좋아하는구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 So you can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이 말은 앞을 내다보면서 점을 이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의 점이 이어져서 미래의 여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막막하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부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했고 또 어떤 다양한 일을 해왔고 지금 안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여러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좀 도전을 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또 이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입사 후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끝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입사하고 나면 더 큰 정글이 있다. 학생 때가 좋은 거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입사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후회되는 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에 들어가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든 이것만은 꼭 새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본기는 여러분 지속 반복 예외 없이 해야 합니다. 그 기본기가 어떤 것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 일을 기본적으로 이제 잘하기 위해서 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발성 발음 연습 됐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반복 예외 없이 그걸 꾸준히 했을 때 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후에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감사하기입니다. 사실 이 감사한 마음을 잊기가 참 쉬워요. 되고 났을 때 나 이제 다 됐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일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재미없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요. 사실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그냥 주어진 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해나간다면 더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여기서 끝을 낼까 하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는 꿈을 향해. 사실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루하게 재미없게 산다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오늘 강연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